그 부분이 보면은 하나는 산소를 붙여갖고 산화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어떤 그 한쪽은 그 어떤 산화제를 이렇게 어떤 다른 촉매제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산화철을 이렇게 그 어떤 전자를 잃게 만들면 산화 처리되고 다시 그것을 전자를 일산화탄소를 통해서 촉매제를 통해 넣어주면은 그것을 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전자를 얻어서 다시 Fe 철로 다시 바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해서 이런 화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전기적인 방법으로 이 산화 환원의 반응은 산화 잃은 놈은 전자를 잃은 놈은 산화가 되고 다시 얻은 놈은 다시 환화가 이렇게 어떤 다시 환원이 되는데요. 이 차이를 전자 이동을 만들어 가지고 전류를 생성해요. 근데 이것을 산화 환원 반응을 전기적인 방식으로도 가능한데요. 전기를 통해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실제 우리 현장에서 저게 배터리에서 양극재에 리튬 이온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 분해로 인해서 리튬 이온에서 전자가 이탈하고 거기서 거기 외부 회로를 통해 전류가 흘러요. 네, 이런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전기 분해는 외부에서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산화 환원 반응을 인위적으로 일으킨다. 양극에서는 전자를 잃는 산화가 이루어지고요. 음극에서는 전자를 얻는 환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물질이 분해되거나 유용한 물질을 얻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물의 전기 분해를 시키면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됩니다. 수소와 산소로 분해되는데요. 그러면 염화 나트륨 수용력은 염소 기체와 수소 기체, 수산화 이온을 생성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기 분해를 시키면 작은 단위로 쪼개지면서 이렇게 이런 물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며 전기로 분해할 수 있다는 걸 작은 단위로 쪼갠다는 거죠. 염화 나트륨 수용액을 염소 기체 이렇게와 수소 기체로 이렇게 바꾸거나 수산화 이온을 생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저도 저 화학 분야를 잘 몰라서 근데 이거를 그래서 저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기 에너지 공급, 직류 정로는 일어나 전기 에너지 공급하면 이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반응을 인공적으로 산화 환원, 화학 반응, 산화 환화 반응을 강제로 일으키는데 양극에서는 전자를 잃게 되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 배터리에 사용하고 있죠. 자동차 배터리 같은데 전자를 얻는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음극이 물을 전기 분해하면 물이 전자를 얻어가지고 전자를 얻어서 이제 전기가 뜨겠죠. 그럼 수소 기체와 수산화 이온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음극에서는 물을 전기 분해하면 물이 전자를 얻어서 음극에서는 수소 기체와 수산화 이온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수소산소를 생성을 하죠. 양극에서는 전자를 잃어가지고 양극엔 전자를 잃어서 산소 기체와 수소 이온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 부분은 전자를 잃는 부분은 양극 부분, 전자를 얻는 부분은 음극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양극 부분에서 산화가 이루어지고 음극 부분에서 환원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소와 산소 기체가 2대1 부피로 분해가 돼 작은 전기 분해 가지고 분해가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분해를 얻어서 수소와 산소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대1 부피로 생성이 된다. 작은 단위로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염화 나트륨 NaCl 수용액 전기 분해 이거를 염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었더니 전기를 넣었더니 물이 환원이 되어서 음극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그래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물만으로도 되지만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나트륨으로 환원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수소 기체만 발생을 한다. 그다음에 양극에서는 염화 이온이 산화되어서 염소 기체가 발생한다. 염화 나트륨을 갖다 전기를 넣어줬더니 양극 쪽에서는 염소 기체가 발생하고 음극 쪽에서는 수소 기체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작은 단위로 쪼개야 돼. 전기를 분해하니까 서로 작은 단위로 쪼개서 분해가 되더라. 용액은 염기성이 되고 염소 기체가 발생을 한다라고. 양극에서 이렇게 전기 분해는 외부 전력으로 물질에 에너지를 주어서 양극에서는 산화, 음극에서는 환원을 일으켜서 화물을 분해하고 새로운 물질을 합성한다. 중요한 화학적 공정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럼 양극과 음극은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서
음극재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는 그럼 음극재를 뭘로 사용하는가 하면 이제 흑연을 사용하고요. 뭐 다양한 걸로 사용할 수 있는데 제일 적합한 놈이 이놈이더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흑연이 마이너스 음이온 저기 음극층이 되어서 여기서 전자가 충전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는 양극재로는 리튬, 코발트, 산화물 여러 가지를 이렇게 금속 화물을 섞어서 만들어서 이걸 연구를 한 거죠. 연구자들이 리튬 인산철들이 사용되고 이 개념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좀 더 심화 학습을 하시기 좋아하실 때는 직업으로 변화하시거나 구글을 통한 학습을 좀 더 심화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개념만 형성한다. 여기다 이 활성 물질들이 리튬이온과 전자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한다. 전자 이동이 전류 생성이니까요. 이거 화학적인 배터리를 통해서 이렇게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리튬이온과 전자를 주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방출한다. 양극에서는 방전 시 외부 혈에서 전기를 걸어줘요. 그러면 이제 전자를 받아서 환원 반응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충전 시에는 리튬이온을 방출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양극재 플러스 극 전기를 걸어주니까 환원 반응을 일으킨다. 충전 시에는 리튬이온을 방출한다. 주요 재료 리튬, 코발트, 산화물 저도 정확히 100%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네네. 리튬, 코발트, 산화물 화학은 제가 배워보지 않아서 네. 그냥 구글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리튬, 코발트, 산화물 이해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리튬, 코발트, 산화물, 리튬, 망간, 산화물,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산화물 이런 것들을 양극재에 넣어주면은 이런 것이 이게 어떤 충전 시에는 음극에는 방전 시에 전자를 외부 회로 내보는 산화 반응을 전자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전자를 잃게 만들어주는 것이 산화인데요. 그러면 그 전자가 외부 회로로 저게 흘러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충전 시에는 양극에서 온 리튬이온과 전자를 저장한다. 그래서 충전 시에는 방전 시는 이렇게 그 전자를 방출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내고 방전 시에는 결국 외부에서 이렇게 전기 연결해서 쓰는 거죠. 저장돼 있던 놈을 충전 시에는 외부에서 전기를 충전해서 여기다 갖다 넣어주니까 양극에서 온 리튬이온과 전자를 충전 시에는 양극에서 리튬이온이 이쪽으로 오면은 음극으로 오는 거겠죠. 음극으로 오면은 리튬이온과 전자를 저장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전 시에는 이 저장되어 있던 놈을 갖다가 이렇게 쓰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이런 전자 이동이 그쪽으로 외부로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게 또 방전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쓰면은 방전, 그다음에 충전하면 충전이 되는 거죠. 네네. 충전 시에는 얘가 저도 100%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충전 시에는 양극에서 리튬이온과 리튬은 이렇게 이동해. 그냥 기본적으로만 알고만 있어요. 전기를 걸어주면 리튬이온이 이쪽으로 또 움직여서 여기서 전자를 리튬이온도 좀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이제 전기 분해를 통해서 전자가 이렇게 외부 회로로 전기선으로 흘러가지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얘는 이동을 그 전기를 걸어주는 것으로 인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힘이 이제 에너지가 생겨서 또 음극으로 가가지고 음극으로 가서 흑연층에 들어가요. 흑연층에 들어가고.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충전을 하잖아요. 충전을 하면 흑연과 리튬이온의 전기가 이렇게 충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본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이것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용을 위해서. 그래서 기본 이해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직업이 아니라서 구글을 통한 나름대로 추측을 해야 되니까 실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네. 구글을 통해서 글자로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실험실에 있다 보면 이해를 하겠는데, 네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전기를 여기서 충전을 하면 얘가 이렇게 충전이 돼요. 그래가지고 방전하면 얘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리튬이온이
아마 여기서도 리튬이온 이쪽으로 움직여서 이게 전자를 이렇게 방출하면서 다시 이쪽으로 양극재로 가나 본데요. 이렇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기를 끌어다 쓰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이쪽으로 이게 그래서 이게 이쪽에 전자를 내놓고 전기가 흐르고 그걸 통해 쓰잖아요. 그러면 리튬이온이 다시 양극재로 이렇게 가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네. 충전 시 양극에서 온 리튬이온과 전자를 저장합니다. 주요 재료 흑연이 가장 일반적이다. 실리콘계 하드카본도 사용된다. 응극제에서는 전기를 충전하는 부분이 응극제인데 양극재는 전기를 내놓는 부분이죠. 그래서 양극이 전자를 내놓으면 여기서 자 볼게요. 응극제가 전자를 잃고 산화된다. 작동 방전 시에는 이게 응극에다 보통 충전을 시키는데요. 응극은 보통 흑연 플러스 리튬만 이동해서 응극으로 가죠. 그래서 응극에서 나온 전자는 외부 회로를 통해서 양극으로 이동하며 전류를 생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극에서 전기를 빼내 쓰는 거게 되겠죠. 양극재가 외부 회로에서의 전자를 받아서 다시 환원이 됩니다. 리튬이온은 전해질을 통해서 이게 수용액 무게액에 전해질을 통해서 응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리튬이온이 이쪽에서 이렇게 어떤 충전하기 위해서 이게 전기를 살짝 걸어줘요. 양극재. 그럼 리튬이 뚜뚜뚜 움직이면 응극으로 가요. 그러면 흑연 플러스 응극에다가 전기를 충전을 시켜주면 저기 것을 얻어요. 리튬이온이 전자를 리튬이온에도 저장되고 흑연에도 저장되겠죠. 그 상태에서 전기를 쓰잖아요. 이제 충전이 됐잖아요. 전기를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기를 쓰는 반응을 인해서 얘가 전자를 이렇게 쓰니까 여기서 전자를 잃고 그것이 전류선을 통해서 외부를 통해서 전류가 흘러요. 그래야지 쓰잖아요. 그러면 리튬이 뚜뚜뚜 다시 양극으로 가는 이 과정을 100%는 다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럼 뭐하러 이런 게 필요하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냥 그 흑연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배터리 만들 수 있다.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예를 들어 입자나 가로 대중소 홈을 좀 파주면 이렇게 양극, 응극 다 마찬가지예요. 연구 자석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리튬이온을 아예 그냥 채워놓자. 리튬이 아니더라도 금속 분말을 대중소 채워놓고 이온 상태로 된다. 금속 이온을. 그다음 리튬 이온을 아예 채워놓자. 리튬 분말을 대중소 넣고 아니면 여기다가 리튬 이온을 아예 대중소 리튬 이온을 아예 채워놓자. 그냥 이동하지 않고 어차피 충전되고 뺐으면 그냥 방전인데 뭐하러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 운전되었다 보세요. 운전되었다 충전됐잖아요. 그럼 뺐으면 그냥 거기서 방전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전류 이동을 그냥 자기가 전류를 걸어서 이쪽으로 한쪽으로 유도를 해주면은 전류를 걸어서 이쪽으로 유도를 빼쓰는 거 아니에요? 전류를 걸어주자. 걸어갖고 이쪽으로 끌어당기자. 그럼 여기서 전자를 잃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흑연제 하나만으로도 전기를 걸어서 이제 끌어당기면 이쪽으로 전자를 잃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러면 구리로도 되고 알루미늄 단독으로도 되고 리튬이온도 되고 리튬 분말도 되고 되는데 이온 형태로도 돼요. 근데 이것을 서로 전기 전도가 틀린 그런 놈들 또는 전자를 싫게 틀린 놈들을 금속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도 되느냐? 그럼 그렇죠. 서로 다른 금속에 분말을 넣어주거나 이온 상태로 넣어줘도 괜찮다. 스파크 발효 화재만 안 일어난다면 그리고 이걸 열을 이제 많이 발생하잖아요. 많이 열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 개로 겹벽 처리를 해가지고 이거다 그러면 안에 10개로 쪼개 놓자는 거죠. 그래서 열을 한꺼번에 뭉쳐있으면 터지니까 그래서 그렇게 투적이나 수소산소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수용액 같은 데는. 그래서 내가 이런 데다가도 젤이나 겔 상태로 넣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재 있는 배터리도 젤이나 겔 상태로 넣고 리튬이온을 수용액에 채우는 이런 구조를 가지거나 양극재에다가 양극재와 응극재 서로 이렇게 양극재, 응극재를 둘 다 흑연으로도 할 수 있어요.
둘 다 호건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다만 거기에 금속 이온 분말을 이쪽은 적게 주고 이쪽은 많이 주고 이 차이를 만들어내서도 이것을 이 차이를 이용 전이차를 이용해 가지고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 이론을 따라서 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쪽에다가도 이렇게 보통 PM 반도체 같은 이쪽에는 불순물을 이렇게 틀리게 하고 이쪽으로 불순물을 많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종류는 틀릴 수 있어요. 틀리는데 전자 이동을 만들어내가지고 전류의 중폭작용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전자 이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금속으로도 이쪽은 개수를 적게 주고 이쪽은 많이 주고 이런 차이를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산 쪽으로 전류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저기 전자 이동을 또는 서로 다른 금속으로도 서로 전기전도 틀리거나 전자의 개수가 틀린 놈들을 이용해 갖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저도 이렇게 좀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있는 배터리라도 젤이나 겔 상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극재, 음극재를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만들어 놨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선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양극재에 보통 다른 금속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같은 금속으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대중선 넣으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동하는 과정이 필요 없이 그냥 흑연주 하나에다가 리튬 이온을 넣어주거나 다른 금속 이온을 넣어주거나 분말을 넣어주거나 서로 다른 금속에 분말과 이온을 넣어주자. 그리고 이거를 여러 개로 겹벽 처리해서 열을 통제하자. 언오프식으로 해서 여러 개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전 그건 각각 들어가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